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지명 이야기 몇 개 좀 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왕십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왕십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름 지어지게 됐냐면 조선시대에 무학대사가 있었지요.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지금의 지명인 왕십리에 도착을 했을 때 무학대사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여기 괜찮다. 여기다 도읍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 요즘 무학이란 놈이 도읍 정한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너 무학처럼 생겼다. 얘 제가 무학입니다. 아마도 신선인가 보지요. 근데 야, 이놈아, 자리 잘못 잡았어. 여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십리를 더 가.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십리를 더 갑니다. 인왕산 밑에 경복궁에 자리를 잡게 되죠. 가랑자 열식자. 그래서 십리를 가라. 그래서 왕십리라고 표현했고요. 그게 지금의 지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말고도 좀 재밌는 지명이 또 있죠.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시면 해운대가 있는데 이 해운대라고 할 때 해운, 어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예, 최치원의 호입니다. 동백섬 안반에 보시면 해운이라고 써 있다고 하지요. 실제로 이것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래요. 와서 경치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뭐 이렇게 여담삼지 한번 해볼까요?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시면 여행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낙서 금지 다 이렇게 써 있는데 꼭 이런 것들 나옵니다. 나왔다 간다로 자기 이름 딱 적어놓고 뭐 또 누구랑 사랑한대요 이렇게 적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낙서? 그럼 뒤에 사람들이 따가서 보니까 경치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딱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네요. 해운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지명인가 봐. 그래서 해운대라고 불렸다는 유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가시면 해운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있다고 그래요. 최치원이 썼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유래가 있고, 근데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최치원이라고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식적인 걸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면, 물론 명필이니까 글을 쓸 텐데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이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분, 돌만 보면 글 쓴 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기억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돌에다 글 쓴 거 꽤 많죠. 낭낭비서라는 게 있는데요. 난이라고 불렸던 화랑의 비문도 그분이 쓰죠. 거기에 나오는 게 풍류도를 언급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진감선사 비명도 이분이 쓰셨죠. 진감선사 이렇게 말하면 물론 선사라는 표현을 주로 선종에 사용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진감선사 누구죠? 그럼 해소라는 분이고 한국 불교음악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범패라고 불리는 이 불교음악을 정리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차를 보급시킨 분이라고도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치원 그러면 글 잘 쓰시는데 이렇게 돌보면 뭔가 자꾸 글을 남기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차산인데요. 아차산은 어떻게 해서 명명되어지게 됐냐면 명종 때 유명한 점쟁이인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명종이 점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홍계관을 불러들였답니다. 그리고 어떤 함 같은 데다가 보이지 않도록 쥐를 한 마리 넣어놓고 맞추라고 했대요. 이 안에 쥐가 몇 마리 있냐? 라고 했더니 홍계관이 5마리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마리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놈 죽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근데 그때 내관이, 쥐를 가지고 나가던 내관이 이상하게 이 쥐의 배가 블루카드래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임신을 했더랍니다. 배를 갈라보니 새끼가 4마리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5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종에게 보고를 했고 명종이 사용을 멈춰라! 라고 말했는데 이미 늦었답니다. 그래서 늦었구나 라고 해서 아차산이라고 해요. 또 제가 재밌었던 지명 중에는 여의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의도라고 말하면 지금의 국회의사당 있는 자리가 양말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홍수 같은 게 나도 하나 재밌는 게 이 양말산이 잠기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딱 있는데 얘만 물 위에 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의도란 명칭을 보시면 여자가 너여자고요. 의가 어조사고요. 그 다음에 도자가 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 섬이냐? 라는 말 한자로 적은 말이 여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나는 줄 아는 이제 압구정 또는 동호대교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압구정동에서 금호동 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동호대교인데요. 왜 압구정에서 금호동 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동호대교일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압구정동에서 금호동 쪽으로 넘어갈 때 이 북단 지역, 이 금호동 지역의 명칭이 동호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한강 중에 지금 이 금호동 쪽에 있었던 그 한강 지역의 명칭이 동호인 거죠. 왜 동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도성의 동쪽에 있는데 이 한강의 물결이 아주 잔잔했다고 그래요. 호수처럼. 그래서 동쪽에 있는 호수다라고 해서 동호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다리가 동호대교인 겁니다. 동호자 들어가는 명칭은 또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에 동호문답이라는 저서가 있지요.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인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대화를 엮어놓은 책이 동호문답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면 이쪽이 압구정동인데요. 이 압구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압구정동 그러면 압구정이 있는 동네란 뜻이지요. 그럼 압구정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한 명의 호이기도 하죠.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구라고 말하면 이 압자가 친할 압자고 구자가 갈매기 구자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압구 그러면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다 이런 뜻인데요. 갈매기랑 친하게 지낸다? 그 말은 강가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여기 여러분들이 뭐 있냐면 정자, 정이니까 압구정이니까 한 명이가 지은 어떤 정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압구정이 있는 동네, 그게 압구정동인데 압구정은요, 물론 지금은 없어요. 그 정자가 없는데 그게 있던 자리는 있지요. 그 있던 자리가 지금 현대 아파트에 가시면 72동과 74동 사이에 압구정이 있던 터다, 압구정 터라는 팻말이 있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노래에 나왔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서태지가 불렀던 노래죠. 여러분들이 소격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유가 리메이크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이 소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격서가 있던 동네란 뜻인 거예요. 소격서라고 말하면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던 관청이고요. 그 소격서가 있던 동네, 그게 소격동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죠? 라고 말하면 한번 가실 일 있으면 보세요. 경복궁 옆에 보시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쪽이 소격서가 있던 터고요. 거기 가서 소격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위쪽이 삼청동인데 이 삼청동이라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물론 지명상으로는 삼청이 있던 동네니까 도교와 관련되는 동네인 건 맞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지금의 양재역 주위를 우리가 말죽거리라고 불렀었는데요. 물론 말죽거리 그럼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영화 제목도 하나 있었죠.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물론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왔던 배우 기억나십니까? 권상우 씨가 주인공이었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잡음에 많이 휩싸였던 김부선 씨도 나왔던 이런 영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말죽거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여기도 썰이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제가 가장 재밌어 했던 썰 중에 하나는 1624년 인조 때지요. 이괄에 반란이 있었다고 해요. 인조가 충청도 공주로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우셨나 봐요. 이렇게 피난을 가시다 보니까 당연히 허기를 느끼셨겠지요. 그래서 요 지역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선비들이 급하게 팥죽을 써서 인조에게 바친다고 해요. 그런데 인조가 무서웠는지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죽을 다 먹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말 위에서 죽 먹고 갔던 거리다. 그래서 말죽거리다 이렇게 불린다는 썰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다 보면 곧 지금의 말죽거리 양재역 쪽에서 한양까지 오는데 보통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말에게 먹이를 먹일 수 있는 마지막 장소랍니다. 말에게 죽을 주던 거리다라고 해서 말죽거리라고 부른다라는 유래도 있긴 한데 물론 두 가지 다 어떻게 보시면 둘 다 재밌는 유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명 중에 군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군포라는 지역은 이렇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에게 밀려서 군인들이 퇴각을 한답니다. 근데 퇴각을 하던 군인들이 너무너무 허기져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밥을 해서 군인들에게 배부르게 먹였다고 해요. 사기가 어느 정도 오른 군인들이 다시 싸움을 해서 크게 이겼다라고 전해지는 곳인데요. 그래서 군포가 군인들에게 포가 배부를 포자를 써서 배부르게 밥을 먹였다. 그래서 군포라고 원래 불렸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좀 한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강변 이런 의미에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원래 유래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춘천 이렇게 말하면 춘천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호반의 도시라고 말하는데요. 왜 춘천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고려 때는 여러분들이 봄춘자죠. 봄이 빨리 오는 고을, 마을 그래서 원래 춘주라고 불렀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봄이 빨리 오는 그러니까 내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춘천이라고 지금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지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실제로 한번 제가 생활 속에서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천도복숭아. 근데 이 천도복숭아가 왜 재밌냐면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자죠. 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그럼 재밌는 건 천도란 말의 뜻이 뭐죠? 그럼 하늘 복숭아죠. 그러면 어디 가서 달라고 할 때 천도 주세요라고 하셔야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천도 복숭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번역해버리면 복숭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명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죠.
근데 이집트에 나일 강이 있는데 이 나일이라는 단어가 이집트어로 강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일 강이 대 강강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 독일에 보시면 라인 강이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이란 말이 독일어로 강이래요. 라인 강도 강강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지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하라 사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하라가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알프스 산 이렇게 말하는데 알프스가 켈트어로 산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산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명들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겁니다.